결국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불필요한 불안을 몰아내는 작업들, 이게 중요할 거거든요. 고잉온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입니다. 고잉온 토크 5번째 시간에서 다룰 주제는 받아들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이 받아들임이라는 부분은 어느 순간 훅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항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암을 진단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신다면 처음에는 많이 힘드시고 또 당황스러우실 거고 화도 나셨을 수도 있고 극도의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느끼시는 감정과 내가 맨 처음에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정은 아마 큰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고잉온 토크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이 암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다음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망과 때로는 죽음, 내 인생의 끝자락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암은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돌아보게 됐고 내 삶에서 조금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되기도 했고 내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또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건 불안이거든요. 그게 내 몸에 대한 불안이든 죽음에 대한 불안이든 재발에 대한 불안이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기는 합니다. 필요한 불안과 불필요한 불안이 우리 마음 안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계속 치고 올라오죠. 결국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필요한 불안과 불필요한 불안을 나눠서 불필요한 불안을 될 수 있으면 몰아내는 작업들, 이게 중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안 중에서도 나한테 필요한 불안은 있습니다. 즉 이걸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냐 하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있고 바꾸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바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이건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봤자 사실 나만 괴로운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과거와 관련된 상황들은 대표적인 불필요한 불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머나먼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역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냥 불확실한 가정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 안으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현재 지금 이 불안에서 뭔가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불안은 쥐되 그렇지 않은 불안들은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반복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느 순간 찾아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 암 경험자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진단 시점부터 그리고 설령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암이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 몸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가져가게 되죠. 암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단어와 개념상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엄습해 오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자 두려움인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이 내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으로,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녀된 입장에서 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념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 역시도 그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역시도 큰 철학적인 주제 중에 한 개죠. 그렇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후 세계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편안한 공간으로 넘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꼭 정답이냐라는 건 없지만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머리 안으로 개념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으면 막상 죽음이란 게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 공포는 어마무시할 수밖에는 없겠죠.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있을지 극락이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삶의 끝 이후에 그 무언가에 대한 또 영역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더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90 넘으신 할머니가 있으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한테 애착이 엄청 크거든요.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간혹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사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엄청난 공포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제 나이가 내년에 100세시거든요. 죽음이라는 거를 떠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할머니는 매번 그러시죠. 자긴 죽어도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 다 같이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고, 뭐가 그렇게 슬프겠냐고. 그거는 때로는 죽음이란 것 자체가 우리 할머니한테는 하나의 소망이신 거거든요.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란 걸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설령 이 죽음이라는 일시적인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더라도 그 다음에는 나한테 더 큰 소망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너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걸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